자동차에 맡기십시오.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여름, AM 1650 라디오 서울과 함께하세요. 내시 헤드라인 뉴스 이 시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는 장래 준비로 시작하세요. 조마리아 장래보험 제공입니다. 한국계 우주비행사인 조니 김 씨가 내년 3월 국제우주정거장에 8개월 동안 머물기 위해 우주로 떠나기로 결정됐습니다. 조니 김은 8개월간의 우주생활 동안 다양한 과학실험에 나설 예정이라고 나사가 밝혔습니다. 조니 김은 지난 2017년 약 18,000여 명이 지원한 우주비행사 선발 프로그램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뽑혔습니다. 그는 LA에서 성장해 산타모니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해군에 입대해 해군 조종사, 의무병, 심지어 저격수 등으로 활동했고 네이비실 요원으로도 복무하면서 2개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대 후엔 UC 샌디에이고 수학과를 졸업한 뒤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 진학해 2016년 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2017년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나사 우주 비행사로 선발됐습니다. 라크레센터 지역 초등학교 한인 여학생들이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슬립오버 도중 친구의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10여 년 만에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까지 받은 백인 남성 리스던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리스던은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본인 집에 놀러온 딸의 친구 3명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현재 고등학생들입니다. 10여 년 만에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한인 학부모들 그룹 채팅에 피해자 A양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던 피해 여학생들은 같은 한국어 이중 언어반에 있던 리스던의 딸의 초청으로 슬립오버를 하러 갔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리스던의 부인은 한인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폭염 속에서도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해 도로가 약해져 도심 곳곳에 파톨로 인한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차도에서는 아예 땅꺼짐, 즉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승용차가 갑자기 땅 아래로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60대 남성과 조수석에 앉아있던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올해 전국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가 570여만 명에 채 미치지 못하면서 1년 새 1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학생 수 감소는 19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커피 믹스의 포화 지방과 당 함량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커피 믹스 스틱 1개당 포화지방 함량은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8에서 13%였습니다. 라테 커피 믹스는 15에서 25%로 훨씬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라테 커피 믹스 4스틱을 먹으면 포화지방 하루 권장량에 이미 육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의 경우에는 스틱 1개당 당류 함량이 일반 커피 믹스가 5에서 7%, 라테 커피 믹스는 2에서 5% 수준이었습니다. 당분의 경우 일반 커피 믹스가 라테보다 더 높았습니다. 내시 헤드라인 뉴스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조마리아 장래보험 제공이었습니다. 탱자의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오늘 돌발 인터뷰는요.
전화가 아니고 아우 핸섬남이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아우 정말 잘생기셨다. 케빈 킴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케빈 킴입니다. 어우 잘생기셨어요. 화면을 굉장히 아유, 잘 감사합니다. 받으시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화면만 잘 봤습니다. 화면만. 아 근데 겸손하시다. 실제로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응? 얼마나 이점이야.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되겠어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얼마 전에 큰 일을 겪으셔가지고 예, 맞습니다. 얼마나 놀라셨어요. 많이 놀랬죠. 뭐 저희 응. 어머니가 뭐 한 이틀 내내 오셨으니까요. 어머니가 네, 어머니는 네. 여기 살고 계세요? 네, 제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아 예. 효자다. 응? 얼마나 어머니도 놀라셨을까? 네, 응. 뭐 일단은 뭐 사실은 뭐 권총강도 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뭐 네. 저도 진짜 정말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네. 한두 시간 정도는 그냥 어떻게 지나갔는데 그 네. 이후에는 막 다리가 떨려가지고 운전도 못 하겠고 아, 그럼요. 네, 그냥 주저앉아 이제 있었습니다. 검 포인트가 머리에다 이렇게 겨눴나요? 아니 총구를? 일단은 제 가슴 쪽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네.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려가지고 제가 뒤로 떨어지면서 뇌진탕을 당했고요. 어우, 이제 제가 어떻게든 총을 피해 보려고 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 총을 맞잡고 있었어요. 맞잡고 어찌 됐건 최대한 이 상체 쪽으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계속 이제 총으로 힘으로 누르고 있었죠. 예, 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바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 예, 예. 그래서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살아야겠다. 근데 제가 거기 사고 난 장소가 네. 그 윌셔에 있는 북창동 순두부 아시죠? 네. 그 옆에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 네. 바로 옆에 굉장히 큰 한 200대 넘게 들어가는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는 뭐 응.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한인분들이 거기를 안전하다고 사용하시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주차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파킹 티켓을 뽑으려는데 네. 이제 제가 티켓에 크레딧카드를 넣고 네. 티켓을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이제 애들이 덮친 거예요. 아. 그래서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순식간에 당했고, 근데 주변에 응. 주차 보조 요원 멕시칸 친구도 있었고, 네. 앞뒤로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진짜 주변에 제 눈에 그때 스친 분들이 한 5-6명은 있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찌됐건 뭐 저를 도와주실 수는 없겠지만, 네. 뭐 신고는 해줄 수 있다라든지, 네. 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네. 뭐 저한테 아주 심하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 거라는 좀 이렇게 제 스스로에 대한 뭐 그런 생각은 약간의? 있어서 네. 일단 정신을 최대한 차려야겠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네. 제가 아마 태어나서 네. 가장 크게 소리를 질러본 것 같아요. 제가 몸에서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지르셨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계속 질렀죠. 아, 그냥. 예. 최대한 제가 낼 수 있는 어떤 그냥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놀라셨겠네요. 예,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하라면 조금 좀 힘들고 그렇긴 한데, 네. 근데 저는 뭐 제가 사고 난 건 난 거지만 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제 사고 난 시간이 9시 한 40분에서 50분경이에요. 아침. 예, 금요일 아침 뭐 오전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시간까지 이런 나쁜 놈들이 그리고 주위에 활개를 칠 사람들이 거로 그렇게 있으니까. 많은데. 예. 그래서 이제는 위험이 네. 진짜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두운 곳이나 음침한 곳이 아니라 그냥 밝은 곳, 그냥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 인터뷰에 응한 것도 네. 누구나 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셔가지고 네. 나는 아니겠지. 어.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라는 무사한 일주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요. 네. 늘 차에 내릴 때나 타실 때나 네. 또 이렇게 파킹을 하실 때라든지 네. 룸미러를 좀 보시면서 네. 혹시 누가 따라오진 않나. 왜냐하면 네. 이제는 내가 나를 보여야지 네. 뭐 경찰이 언제 보호해주겠지 그럴 안 것 같지 돼요. 않습니다. 예. 아 정말 그러셨구나. 얼마 전에 보니까 저쪽 어디야 그 패션 아일랜드 맞아요. 예. 그 페라리랑 롤스로이스 두 가부가 아침 먹고서 그러게요. 참. 주차장에서 얘기하다가 다 털렸잖아요. 뭐 저도 얼바인 네. 쪽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또 네. 이제 남미에서 올라온 이 좀도둑들이 얼바인의 빈집들을 이렇게 턴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네. 뭐 어느 지역이나 뭐 네. 코리아타운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지금 뭐 이제 뭐 타겟이에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총을 사야 되나? 근데 같이 어떤 총을 분- 겨누면 또 안 된대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제 되죠. 지인분이 응. 저한테 페퍼 스프레이를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손에 주기가 되게 딱 알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제가 이제 차에 비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혼자 내릴 때 네. 요걸 이렇게 손에 이렇게 잡고 내려요. 근데 그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면 예. 누르면 바로 네. 얼굴에 쏘면 그래도 네.
임기응변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그걸 쏠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그게 있다라는 위안이 참 저한테 그래도? 좀 근데 이게 씁쓸하면서 감사하고 좀 이렇게 좀 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야, 진짜 큰 일을 겪으셨어요. 네. 그 당시 내가 어쩌면 이게 나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여기서 내가 죽진 않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꼭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어떤 경찰관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네. 물건은 다시 구입하면 되지만 네. 목숨은 다시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겪으면 안 되겠지만 네. 이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네. 달란드라 주고 응. 일단 최대한 네. 저를 보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중요한 건 그런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늘 사주 경계를 좀 하셔야 되고 네. 주변 특히- 환경을 항상 내가 네네. 보고 있어야 돼. 네, 느껴야 네, 돼요. 네. 그리고 귀중품은 네. 정말 급할 때라면 다 트렁크에 넣으시고요. 네. 어디를 나간다고 할 때 뒷자리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두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이렇게 귀중품은요. 집에서 네. 차시고 교회 갈 때 차시거나 어디 좋은 장소 갈 때 하시고 네. 특히 타운에 나오실 때는 그냥 좀 검소하게 그지처럼 하고 나와야 돼요. 거지 같지는 않아도 검소하게 눈에 띄지 않게 나오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이거밖에 없을 것 같다는 게 좀 그래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떻게 귀중품은 뭐 잃어버린 건 다시 구입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좀 근데 이제- 잃으셨죠? 네네. 근데 뭐 저도 그런 귀중품을 가져 나오면 안 되는 게 저의 문제였다는 거고.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네. 만약에 제가 귀중품이 없었다, 저를 타겟으로 했다, 그랬으면 그 친구들이 와서 그놈들이 저에게 위해를 안 가했을까요? 뭔가 하나 타겟을 정했으면 네. 그 타겟을 보고 뭔가라도 단 100불에도 가져갔을 거고요. 네. 그게 없었다면 제가 더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분풀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가 있으니까 이 정도 끝났지 없었으면 네. 얘들이 순순히 그냥 돌아갔을까요? 라는 생각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출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네. 일단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뭐 방법이 네. 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도 조금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정확하게 10일 됐습니다. 10일 됐어요. 네, 네. 몸은 안 아프십니까? 한 일주일 몸 정도는 격투를 하셨을 그럼요, 텐데. 그럼요. 뭐 진짜 몸살이 엄청 있어가지고요. 네. 뭐 온몸에 찰과상 멍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뒤로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있어가지고 MRI CT 찍었는데 다행히 네. 뭐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고요. 네. 근데 지금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자꾸 누가 날 따라오는 것 같고 지나가는 뭐 이렇게 멕시칸이나 건장한 흑인이들이 지나가면 뭉칫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맥도날드에 가서 커피 네. 하나를 빼서 들고 나오다가 네. 어떤 이렇게 그 흑인 노숙자가 제 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딴 때 같으면 네. 그냥 뭐 서슴지 않고 나왔을 텐데 네. 제가 다시 맥도날드를 들어갔습니다. 어. 걔가 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평소에는 별거 같지 않지만 한번 이 피해를 겪고 나니까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제가 마지막 피해자가 돼서 두 번 다시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한인분들 네. 더 피해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케빈 김 씨는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케빈의 미국 부동산이라는 유튜버로 맞습니다. 구독자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부동산을 시작한 건 한 16년 됐고요. 네. 부동산 유튜브를 한 지는 5년 됐습니다. 만으로. 네. 그리고 구독자는 8,300명 정도 되고요. 와, 꽤 되시네요. 영상은 한 250개 올라가 있습니다. 야, 열심히 하셨네요. 네.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셨어요? 사실은 부동산을 하면서 우리 예. 한인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 열심히 버는 것만 노력을 하시지 예. 재테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잘 하시면서 얼마든지 이 부의 재분배를 다시 하실 수 있는데 네. 우리 한인분들은 내가 열심히 벌어서 예. 현금으로 자녀들한테 주기 바쁘셨는데 그게 예. 아니라 열심히 번 것들을 좀 플랜으로 만들어 주시거나 네. 자산이 형성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방법을 좀 그 우리 2세나 또 네. 자녀들한테 알려주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열심히 벌고 너희들은 네.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라 정말 돈을 버는 방법 네. 또 돈을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들까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취지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 인기가 많던데요. 감사합니다. 참 부동산.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후노스. 예, 요즘에 아주 뭐 부동산 법도 바뀌고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를 달리고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셀러가 네. 바이어 에이전트, 뭐 셀러 에이전트 모든 몫을 냈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죠. 8월 네. 13일부로 바뀌었습니다. 며칠 안 됐네요. 네, 굉장히 네. 큰 변화인데. 그래서 그죠? 이제 바이어 쪽의 에이전트 분들이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고 또 네. 바이어 분들은 여태까지 바이어 쪽 커미션을 본인이 안 내시다가 네. 갑자기 며칠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내야 된다고 하시니까 네. 굉장히 어리둥절하시는 분들 많고 또 네.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서비스는 네. 어디까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과도기. 맞습니다. 말씀대로 예, 예, 춘추 예. 전국 시대인데 맞아요. 예. 바로 이럴 때 또 알맞는 또 손님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또 전략을 내놓는다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정말 집을 잘 사길 원하시는 바이어분들과 네. 또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그런 에이전트나 브로커분이 만나면 네. 이게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쇼핑만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좀 싸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을 잘 모르면서 네. 단순하게 커미션만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두 분끼리 잘못 만난다면 제가 보기엔 또 이런 분들에서는 또 법적인 분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네. 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돈을 다루는 거잖아요. 네. 사실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아마 부동산, 뭐 집이나 건물이 제일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뭐 제가 갖고 있는 차나 뭐 귀금속이라고 해도 그렇죠. 뭐 내 주택이나 뭐 내 건물에 대한 밸류하고는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알맞은 커미션을 지불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네. 능력 있는 에이전트를 쓰신다면 네.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케빈의 미국 부동산 제가 유튜브를 좀 봤거든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정보도 그냥 콕콕콕 찍어서 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집 많이 파시는 것 같아. 뭐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주로 어느 지역 가세요? 저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위주로 네. 하고 있고요. 제 사무실이 부에나팍 얼바인에 있고 네. 또 LA에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LA 쪽까지는 커버를 하고 토렌스에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시작해서 네. 토렌스 쪽에도 좀 손님들이 계시긴 한데 제가 이제 벨리나 좀 네. 위쪽까지는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주택, 그러니까 상업용은 조금 요즘은 힘들죠. 네네. 그렇지만 아직 레지덴셜 그리고 네네. 또 은퇴해서 내가 살 곳 이런 곳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사실은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네. 자가 월세 두 그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해서가 아니라 네. 여기서 렌트를 사시는 분들은 내가 네. 어찌됐건 모기지를 내던 렌트비를 내던 네. 페이먼을 내는 거라면 네. 하루속히 내가 내는 렌트비를 모기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를 할지 그 남은 잉여 자금을 어디에 쓸지는 네. 부동산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네. 첫 집은 최대한 빨리 적더라도 구입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요즘 좀 떨어졌나요? 어때요? 지금 이자가 오늘 네. 날짜로 5.875를 기록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조금 바이어분들이 좀 집을 사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시긴 한데 네. 제가 보기엔 쉽사리 집 가격이 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공급이 많아야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아직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살려는 분들은 많고 네. 뭐 지금 팔려는 그런 집들은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쉽사리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10년 전에 못 사시면 지금도 못 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이 제일 빠르다는 생각을 갖고 네. 내가 원하는 집을 사시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집을 사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드림하우스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지금 그냥 무조건 꼭 필요한 집을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첫 집을 잘 장만하시면 네. 그게 나의 파운데이션이 돼서 다음 집을 살 때 그게 나한테 큰 시드머니가 되거든요. 네. 근데 내가 원하는 드림하우스를 찾잖아요. 네. 10년 가도 못 찾으세요. 근데 그러니까. 손님들은 네. 늘 드림하우스를 생각하고 지금 집값이 비싸니 언젠간 내리겠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10년 뒤에도 못 사세요. 그렇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네.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잘 보시고 네. 저는요 30만 불 50만 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지금 내고 계시는 페이먼트를 모기지로 바꾸시는 걸 한번 좀 연구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또 저희 같은 분들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제가 상담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뢰해 주시면 제가 그
본인들 상황에 맞게끔 플래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우 진짜 똑소리 나셔. 케빈의 미국 부동산. 네, 전화번호 하나 주실까요? 예, 제 전화번호 949 767에 8949번입니다. 8949. 부동산 번호 맞죠? 8949. 번호 너무 좋다. 네네. 응? 767에 8949. 949-767-8949입니다. 949-767-8949. 맞습니다. 유튜브에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렇게 치시면요. 쫙 나와요. 맞습니다. 옛날 영상 보시면 네. 집을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또 네. 유의사항이라든지 네. 또 뭐 크레딧 관리한다는 그런 방법들 뭐 여러 네.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네. 한번 뭐 유튜브가 좋은 게 영상이 계속 옛날 것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게 그쵸.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자, 케빈의 미국 부동산의 케빈 김 씨. 열흘 전에 권총 강도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대박이 나실 것 같아요. 예,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열심히 살라는 의미로 예.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사실은 뭐 매스컴에도 나오고 네. 또 뭐 이런 신문에도 제 이런 안 좋은 기사가 나긴 했는데 네. 저는 이런 매스컴이나 언론에서 네. 이거를 보도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예. 잘 좀 후속 보도까지 해주셔가지고 예. 어떤 피해자들이 이렇게 지금 후속 조치가 돼서 지금 좀 뭔가 나아졌다 아니면 피해 사례가 어떻게든 좀 보상이 됐다라든지 이런 걸 좀 후속 보도나 후속 뉴스가 좀 나와서 네. 좀 한인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 또 이 영사관이나 응. 또 한인회라든지 응. 여러 한인단체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좀 뭐 그냥 영리사업 말고 이런 네. 한인분들을 위한 진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우리 한인들을 위한 한인단체나 영사관이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근데 예. 너무 우리하고는 멀게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화에도 안 받고. 제가 전화 여러 번 했습니다. 응. 사실은 제가 뭐 동포 영사님도 알고 총 영사님도 네, 제가 네. 개인적으로 알아요. 무슨 네. 일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일로 연락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업무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뭐 제 이런 사고 접수를 하고 싶었는데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피해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이 피해자들의 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캠페인 네. 같은 거라든지 네. 뭐 이런 좀 어떤 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좀 도움을 주셔서만 바람입니다. 아, 좋습니다. 부동산을 하실 게 아니라 케빈 씨를 의회로 보내야 되겠다. 케빈의 미국 부동산에 우리 케빈 김 씨 오늘 지난 권총 강도 사건과 함께 부동산 얘기도 알아봤습니다. 아우 제가 언뜻 듣기로는 케빈 씨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라디오예요? DJ를 한번 해보는 DJ. 게 제 버킷리스트에 하나였습니다. 진짜요? 예. 앞으로 자주 나오셔서 좋은 얘기 필요하시면 해주시고. 저도 뭐 우리 네. 한인 동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네. 나와서 제가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 들려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선곡 하신 노래는 진주의 난 괜찮아? 맞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유튜브로도 제 얼굴이 나타나고 있고 또 주변에 지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정말 제 뉴스를 보시고 또 어떻게 네. 알고 또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해주셨어요. 괜찮냐? 네. 정말 회복을 잘하게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그래도 미국에 서 살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시니까 네. 뭐 외려 제가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 네. 더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고 네. 위안을 받은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께 또 예.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옆에 계신 주변 모든 지인분들한테 전 지금 예. 괜찮습니다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진주의 난 괜찮아를 신청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직접 메시지 좀 띄워주세요. 가장 놀라셨을 엄마. 네, 어머님, 뭐 저희 가족들 다 네. 뭐 말씀드리고 네. 싶고 또 저희 가깝게 지내는 지인분들 네. 저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동정하지는 마.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대가 나의 전부일 거란 생각은 마. 아무리 약해 보이고 아무리 어려 보여도 난 괜찮아.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난 괜찮아. 뒤돌아봐. 그대의 사랑 같은 사랑
젠주가 불렀습니다. 난 괜찮아. 어제 그 캘리포니아 산타마리아 101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가 전복이 되면서 여기 농사 짓는 데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벨페퍼를 싣고 가던 트럭이었다고 그래요. 이게 전복이 되면서 그 표지판, 사인판 기둥을 부딪혔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벌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수천 마리의 벌이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특수 진공 장치를 이용해서 잘 빨아들여서 재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꿀벌들을 안전하게 다 모아서 잘 놔줬다고 그러는군요. 농사짓기 위해서는 꿀벌이 정말 중요하죠. 네, 운전하실 때 정말 조심하세요. 아차하는 순간에 그냥 기둥을 긋기도 하고. 저도 얼마 전에 아차하는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한눈 팔면 안 돼요. 정말 가까스로 벗어나서 큰 접촉사가 있을 뻔했는데 진짜 10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아까 권총 강도도 그렇고 늘 내 주위에 어떤 일이 지금 어떤 What's going on 이거를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멍하니 있을 게 아니라 주변을 항상 이렇게 좀 살피고 잘 봐야 됩니다. 운전하실 때도 한눈 팔지 마시고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하시면서 안전하게. 자,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2부 이 시간은요.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이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총 20억 달러 승소한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한국인 부인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어흥축제 무대에 한복 홍보대행사로 또 패션쇼로 쓰실 모델을 뽑는 그런 오디션이 9월 25일 11시 윌핏에서 있다고 그러는군요. 주니어는 14살에서 19, 시니어는 53세 이상 롤모델협회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화 말씀드릴게요.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당시에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213-383-3838 213-383-3838 개업을 하십니까? 행사나 이벤트에 트로피, 상패, 배너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20년 전통의 판촉물 갤러리로 오십시오. 친절한 판촉물 갤러리에서 통통 튀는 아이디어 상품을 만나세요. 예산에 맞춰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홍보용품과 트로피하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웨스턴길 올림픽가 11가 사이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통통 튀는 빨간 간판의 판촉물 갤러리 323-730-012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드디어 한글 10일 만에 빨리 가르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미국 텔레비전 방송,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광고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2세트 100불의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류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우리 한인 2세들에게 먼저 모두 배급해드리기 위해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전화번호 213-444-6166 213-444-6166입니다. 그동안 성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탱자의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총 20억 달러 승소한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즈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한국인 부인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어흥축제가 있습니다. 한복 패션쇼 그리고 한복 홍보대행사
홍보대사를 하는 주니어도 뽑고 있습니다. 9월 25일 11시 윌피드에서 오디션을 갖는 롤모델협회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우 반가운 우리 박사님 오셨어요. 박철규 박사님, 한약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또 확 지나갔습니다. 너무 빨라요, 박사님. 너무 빨라요. 정말. 네. 근데 제가 박사님 딱 이렇게 모시면서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박사님 손은 쩔쩔 끓어요. 저 손은 차가운데. 비결이 뭡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네. 우리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네. 이 안에 에어컨이 있어서 추우니까 네. 말초 혈관에 가는 핏줄에는 피가 잘 가지 않죠. 네. 추우면 오그러들고 뜨뜻하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뜨뜻하게 옷을 긴 걸 입으셔야 돼. 그러시고 손을 자꾸 이렇게 비벼서 네. 말초 혈관에 피가 돌아오도록 하셔야 돼. 그걸 네. 그냥 두시면 네. 뭐 저는 바깥에서 들어왔는데도 내 손은 따뜻한 거는 그러니까. 물론 나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또 더군다나 그렇겠지만 탱자 씨는 이 추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체온이 36도 5부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탱자 씨 같은 경우는 36도 5부가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35도 8부, 7부, 36도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몸에 돼. 면역력이 아무렇게도- 떨어지죠.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온을 높여야 돼.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네, 손을 비비고 네. 우물었다 폈다 하면서 네. 혈액이 돌도록 하고 네.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손을 자꾸 만지시고 만지면서. 그러고 네. 긴 팔 긴팔 입고. 옷을 입으시고 네. 그게 첫째 조건이에요. 팔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박사님, 파리들은 체온이 높겠어요. 걔네 맨날 비비잖아 손을. 응? 막 이렇게 파리들 그래서 보면. 파리들은 왜 이렇게 앞발을 이렇게 비벼요? 그게 왜 비비냐면 그게 저 음식에 대한 맛을 체크하는 그 기관이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곤충에. 비비면서 자 여러분 냉방병 아우 안 됩니다. 네. 요즘 또 독감 예방 주사 또 코비드 샷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부터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가능하면 안 맞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아 왜요? 왜 그랬냐면은 물론 면역 기능을 길러주기 위해서 예방 주사를 맞아가지고 약간 앓는 것처럼 했다가 우리 몸 안에서 면역 기능이 강해져가지고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커버하는 거거든요. 네. 긴장 면역 시gnal을 길러도 되는데 네. 꼭 그 주사를 맞아야 될까? 나는 생각이 그래요. 그럼 박사님은 안 맞으시죠? 안 맞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코비드는요? 그것도 안 맞고요.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한 번도 안 맞았는데 한 번은 식당에 가니까 그 주사 맞은 증상을 가져와야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그 약국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가서 그냥 한 번 맞고 증서 하나 받아왔다고. 안 맞았어요. 저는 안 맞아. 그리고 그 감기 예방 주사 같은 건 전혀 안 맞아요. 그게 뭐 맞을수록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 안 맞을수록 좋은 거라고. 그냥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제일 그렇죠. 네. 좋군요. 인위적인 거보다. 네. 아, 박사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하게 여태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셨는지 참 존경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네. 영어로 90 years old야 진짜. 응? 구순인데 야 그렇게 안 보이시고 오늘도 골프 치고 오셨어요? 예. 야 진짜 좋습니다. 네. 박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를 주실까? 오늘은요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소화 분해돼서 아미노산으로 흡수되는 과정에 대한 걸 상세히 설명하려고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 먹는 걸로 인해서 우리 몸이 유지되는데 네. 몸의 주인인 내가 음식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돼야 내 몸 안에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요. 네. 우선 입에서 잘라줘요.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3학년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밥은 한 숟가락을 30번 이상 씹어서 먹어라 하는 게 나온다고.
3학년 교과서에 그러면 그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런데 요즘에 같이 식사를 해보면요, 30번은커녕 10번도 안 씻고 생겨. 그냥 생겨요. 그냥 이렇게 입에 들어가면 아마 꿀꺽 넘어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는 거를 오늘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 몸의 주인이라고. 네. 그럼 주인이 자기 몸을 잘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지지. 주인이 자기 몸을 학대를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게 건강해지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네. 단백질이 입에 들어오면요. 네. 입에서 그걸 씹는다고. 네. 될 수 있으면 잘게 씹을수록 소화에 좋아요.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 30번. 30번을 씹어야 돼. 그 다음에 50번, 60번 씹는 건 더 좋고. 그래서 생기는데 그럼 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네. 위에 단백질을 먹게 되면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나와가지고 펩타이드로 분류가 돼. 네. 근데 이게 아셔야 될 게 단백질은요. 약 100개의 아미노산부터 1000개의 아미노산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된 거라고. 네. 그럼 그 연결된 메디가 다 100개면 100번, 1000개면 1000번 달라. 근데 메디를 자르는 거지 중간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미노산을 자를 때 그 메디에 예를 들어서 티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으면 그 아미노산 여기를 똑 잘라야지 중간을 자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연결된 아미노산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음식에 달라. 그러니까 그런 그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을 입에서는 그 침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펩틴으로 해서 식도를 통해서 이제 위로 넘어간다고. 네. 위에서 들어가면은 위에는 어떤 효소가 나오냐면 펩신이라고 하는 위액이 나와요. 네. 그 효소제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10개가 연결돼 가지고 아미노산 10개가 연결돼서 머리카락 단백질을 예를 들어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어서 그걸 잘라야 돼. 10개를. 그 자를 때마다 나오는 효소에 따라서 잘라지는 거예요. 그냥 잘라지는 게 아니야. 그럼 위에서 잘라지는 거, 입에서 잘라지는 거, 소장에서 잘라지는 거 다 달라요. 잘라진다는 게 결국은 흡수네요. 그렇죠. 단백질 흡수, 그러니까 아미노산 단백질이 흡수. 예를 들어 100가지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도 있고 1000가지 아미노산이 연결된 게 있는데 1000가지는 1000번 잘라야 되고 100가지는 100번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지는 것이 일종의 소화 분해 과정이라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뭐 생각하고 복잡하니까 그냥 먹기만 하는데 네. 고기 같은 것도 꼭꼭 씹어서 다 씹어야 그 잘려지는 메디가 제대로 잘려져야 소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흡수가 되고 대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흡수가 돼서 되고 네. 다 안 잘려지면 그냥 대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그냥 흘러내려가 버리고 흡수가 안 되고 그렇죠. 그 귀한 단백질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려지지 않은 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급하게 막 먹으면 안 돼. 예, 위에서 이제 그렇게 분해가 1차적으로 되면 거기 이제 위에서 12지장이라는 데로 내려간다고. 네. 12지장에는 뭐가 있느냐면 트립신이라는 거와 키모트립신이라는 두 가지가 나와. 네. 그 두 가지가 또 한 번 자르는 거예요. 네. 먼저 위에서 잘라지지 않았던 거, 침에서 잘라지지 않았던 거, 거기서 또 자른다고. 네. 거기서 잘라지면 그 다음에 그게 소장으로 넘어가. 네. 소장으로 넘어가면 소장은 펩타이제라고 하는 소화 요소가 나온 것이 그것이 이제 또 한 번 잘라. 네. 잘라가지고 그래서 아주 거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100가지가 연결된 단백질이 분해됐다면 100가지를 똑똑똑똑 자른 게 완전히 이제 분해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예. 흡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피로 들어가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세포가 뭐 피부 단백질 만들면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 10개가 연결된 거다 하면 10개가 순서대로 연결돼서 피부 만들고 또 머리카락 단백질이다 하면 머리카락 단백질은 아미노산 몇 가지가 어떤 순서로 연결돼서 머리카락 된 거다 하면 그대로 만들어지고 또 그다음에 저 손톱 단백질은 몇 가지가 아미노산이 연결돼서 그게 만들어진 거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잘라지는 과정에서 제대로 잘라져야 흡수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으로 몸 안에 들어가서 다시 작용을 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 잘라지면 그냥 대장에 가가지고 그냥 나와버려. 대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우, 먹어봐야 소용없죠 그러면. 먹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그래서 잡숫는 과정에서 절대 필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째, 위는 제일 싫어하는 게 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갈비를 잡섰다. 근데 콜라를 찬 걸 따라서 마시면서 잡숴. 그러면 기름기가 동글동글하게 뭉쳐버려. 그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대변 방구를 끄면 아주 냄새가 지독한 것이 바로 그런 게 대장에 가서 썩어서 냄새가 구약한 거예요. 네. 냄새는 그냥 그저 가스만 나오는 걸로 끝쳐져야지 냄새가 나쁜 건 이미 벌써 단백질이 잘게 붙여져 가지고 흡수되지 않고 그냥 대장으로 나왔다 하고 보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잡수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위에서 잘 안 잘라진 거를 소장에서 또 잘 잘라야 되는데 소장에서 안 자르면 또 마찬가지. 네. 그다음에 십이지장에서도 또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고는 내용이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절대로 갈비 같은 걸 잡수면서요 찬 건 먹으면 안 돼요. 네. 냉면을 먹는다든지 갈비를 잡수고 나서 냉면 잡수는 분들 많거든요. 또 사실 그렇게 먹어야 입에도 좋고 맛도 있고. 근데 그걸 먹게 되면은 위에 먼저 들어간 갈비가 분해가 제대로 안 돼요. 그게 분해 안 된 상태에서 대변으로 흘러내려가고 만다고. 누룽지나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따끈한 그 국물 있는 음식을 잡수거나 그냥 갈비를 잡수면서는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면서 잡수는 건 몰라도 콜라, 사이다, 냉면 같은 건 같이 안 잡술수록 좋다.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가지고요.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게끔 해야지 흡수를 잘 되지 못하게 하면은 주인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뜻이나 똑같아. 네. 내 몸은 내가 주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잡수는데 첫째 뭐를 해야 되냐? 과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탱자 씨가 손이 찬데 만약에 식사를 배가 터지도록 잡섰다 하면 손이 더 차죠. 왜 그러냐면 모든 혈액이 위에 와서 위를 연동시키기 위해 가지고 위로 피가 모이기 때문에 말초혈관 같은데 피가 안 가니까 차진다고. 그래서 과식을 하면은 체온이 떨어져요.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2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지면 과식은 아주 나쁜 거예요. 위에만 나쁜 게 아니라 체온을 떨어뜨리는 원흉이 된다고 과식이. 그렇게 면역력이 또 떨어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코비드도 잘 걸리고 그런 거 예방주사 맞아야 돼요. 그런 분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예방주사 맞을 필요가 없어요. 과식도 안 하고 음식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적당한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하면은 그거 안 맞아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맞아야 되는 거는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뭐 정말 노쇠해져 가지고 도저히 소화 기능도 약해서 흡수도 못하고 먹어봐야 조금밖에 못 먹고 소화도 잘 안 돼서 흡수도 안 되고 해가지고 하루에 필요한 열량 칼로리 공급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주사를 맞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본인들이 잘 생각해서 해야지 내가 주사 맞지 말라고 그런다고 주사 다 안 맞으면 감기 걸리면 나는 제가 책임은 안 진다고. 알았죠?
내 몸 관리 기본을 그러면, 착실하게 해놓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가 음식을 잡수시면서요. 네. 소화 효소 역할을 하는 거를 같이 먹는 것도 참 좋아요. 우리가 먹을 때 그 콜라 같은 걸 먹으면 네. 거기 탄산수기 때문에 트름도 나오면서 소화가 되는 것 같은 이런 거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도 생강차라든지 아니면 그저 레몬차라든지 대추차라든지 네. 그런 걸 먹으면요. 네. 아주 소화도 잘 되면서 흡수도 잘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병은 약이나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식품 먹는 음식으로 고치는 거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했어요. 허준 선생도 그랬다고. 음식이 꼭 약이다. 약이 꼭 음식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거는 얼만큼 씹어야 되는지 꼭꼭 씹고 30번씩. 그럼 30번씩 딱 씹고 그래가지고 남겨야지. 죽도요. 뭐 주스 같은 것도 사실은 그냥 꿀꺽꿀꺽 마시는 것보다 한 모금을 넣어가지고 우물우물해서 생기는 게 좋아요. 물도 씹어서 생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씹는 걸 열심히 씹으면 이 씹는 거에는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뇌 운동이 돼요. 이걸 많이 씹을수록 뇌 운동이 된다고. 네. 그리고 혓바닥을 많이 이렇게 움직일수록 뇌 운동이 돼요. 그래서 치매 예방하는데 혀를 입안에서 돌리고 혓바닥을 내밀었다 오므려들었다 하면 그 치매 예방이 된다는 그런 그 방법도 있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씹으면요.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 분들이 밥 먹고 나서 끔을 씹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요. 입에서 음식을 먹을 때 침이 섞여서 넘어갔는데 침이 모질했어. 끔을 씹으면요. 자꾸 침을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생기니까 위 안에서 안 나오는 침이 들어감으로 그 보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끔을 씹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왜 씹으면 뇌에도 운동이 되니까. 네. 저희 아버님도 입이 마른다시면서 껌을 그렇게 씹으셨거든요. 껌 씹는 게 좋군요. 좋아요. 좋고. 껌 좀 씹자. 그러면. 네, 박사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박철규 박사님은요. 3333 윌셔 블루바드 수인 넘버 325호 LA에서 한미동맹 후원으로 무료 건강상담소를 월수금 토요일은 또 오전에 운영하고 계십니다. 연락처 드릴게요. 951-462-3080 951-462-308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내주에 뵙겠습니다. 사랑병은 어떻게 고치죠? 조항조가 부릅니다. 사랑병. 어쩌다 당신과 나 인연이 되어 서로 좋아 사랑을 하고 못다한 사랑 가슴에 안고 헤어져야 했던가요. 기억하지 말아요. 슬픈 치는 얘기는 아무 말도 말아요. 그렇게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잊혀지겠죠. 당신을 사랑한 게 잘못한 거죠. 사랑한 게 잘못한 거죠.
먹이면 당신이 놀랄까봐 아무 말도 난 못했죠. 시린 가슴을 혼자 여미고 돌아선 게 잘한 거죠. 사랑하다 헤어져 상처받은 남자가 어디 나뿐인가요. 그렇게 세월이 가면 언젠가는 지워지겠죠. 사랑도 잘못하면 병이 되네요. 병이 되고 말았네요. 병이 되고 말았네요. 좋은 여행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한우리 여행사의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대체할 것도 없다. 비행기 티켓 가격도 1등, 관광도 1등. 한우리 여행사 213-888-4141. 국적기 특별 세일 6월 3일까지 비수기 1,255불. 에어프레미아 1,012불. 대한항공 1,267불. 신바람, 맞바람 투어는 한우리 여행사. 다양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는 한우리 여행사. 올림픽과 벌몬 213-388-4141. 2024년 센터메디컬 그룹의 시니어 탁구대회. 시니어라면 누구나 오케이. 만 64세 이상이라면 참여하셔서 푸짐한 경품 받아가고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9시 플러튼 아카데미에서 펼쳐지는 시니어 무료 탁구대회. 위치는 241 이스트 임페리얼 하이웨이 350호 플러튼입니다. 삼성 65인치 TV, 프리미엄 홍삼, 마사지건과 참가하신 모든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과 알찬 구디백을 드립니다. 센터메디컬 그룹의 시니어 무료 탁구대회. 예약전화 888-847-3098.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PCB뱅크는 더 전문적인 서비스로 당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함께 성장시켜갑니다. PCB뱅크의 능력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만들어가세요. 오늘의 PC빌리티, 내일의 Possibility, Possibility Elevated. PCB뱅크 멤버 FDIC. 지치고 피곤한 몸, 디바가 책임집니다. 저 너무 좋았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어요. 온몸이 확 풀려요. 48개월 무이자 한 달에 187불이면 최고의 마사지 체어를 내 집에. 마사지 체어 디바와 함께 달라지는 품격을 느껴보세요. 이지바이크를 쓴 후로는요, 그냥 당뇨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발만 올리면 자동으로 운동이 되는 이지바이크로 근력 강화, 혈당 관리 쉽게 하세요. 문의 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체력을 잘 키우셔야지. 바로 이 체력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저력이라고 합니다. 변화무쌍한 환경에서도 지지 않고 끈질기게 생각하는 힘. 바로 그 힘은 피로를 느끼지 않은 몸에서 나온다고 해요. 오늘 나를, 내 몸의 주인은 나 아닙니까? 이 주인이 주인 노릇을 잘해야지. 나를 아껴주시고 오늘 체력 고갈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김미애 앵커님의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어집니다. 내일 낮 3시에 삼삼하게 다시 만나 뵐게요. 탱자의 차차차. 탱자 한미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토요타 RAV4 프라임, 당신이 기다려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강력한 파워와 스피드, 고급 인테리어와 하이테크.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모드를 오가는 최고급 시스템에 놀라운 주행거리까지. 레브4 프라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 대로 전동화 차량의 모든 혜택을 누려보세요. 오늘 토요타 딜러를 방문해 좋은 딜을 만나세요.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보송보송 사각사각 천연냉장고 섬유 풍기인견 김스전기 풍기인견 여름 이불 특선 이벤트. 여름철 건강은 시원한 잠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최고급 한국산 나염 풍기인견 이불 59불 99부터, 풍기인견 피그먼트 누비 이불은 69불 99부터, 시어서커 여름 이불은 44불 99부터.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다양한 컬러. 풍기인견 이불 덕분에 집안 전체가 시원해졌습니다. 알러지, 아토피에 더더욱 좋은 풍기인견. 올여름 이불 대신 자연을 덮으세요. 최고의 풍기인견을 만날 수 있는 곳도 역시 김스전기.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김스전기. 파크웨스트 바이스클 카지노 코리아타운에서 불과 12마일. 파크웨스트 바이스클 카지노 오셔서 다양한 음식과 이벤트, 공연, 게임을 즐기세요. 최고의 고급 게임을 경험하십시오. 99개 이상의 객실, 10만 스퀘어피트 게임룸에 바카라부터 좋아하시는 모든 카드 게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된 가성비 최고 럭셔리 시설과 서비스. 오늘 파크웨스트 바이스클 카지노를 방문하십시오. 당신을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Gamble responsibly. 1-800-GAMBLE. BSIS license number 1358.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융자 나라. 융자 신청했어? 으아, 이자가 엄청 싸던데. 전화해봐. 213-388-5600이래. 모기지 이자가 얼마라고? 모기지 이자가 5%대라는데. 모기지 이자가 5%대면 융자가 밀리겠네. 으아, 신청하면 2주면 끝나던데. 융자나란 안 되는 융자가 없나 봐. 으아, 융자나란 집 융자가 제일 쉽다던데. 213-388-5600. 으아, 융자가 너무 쉽다.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 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제51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가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에서 막을 올립니다.